자, 이제 대중운동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대중운동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섹션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 중에서 학생운동, 소년운동, 여성운동, 형평운동. 네. 아까 두 개, 민족주의, 사회주의 배웠고, 두 개 배웠고, 셋, 넷, 다섯, 여섯 개. 배우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의대도 배울 거예요. 자, 어쨌건, 여러 가지 다양한 운동들이 1920년대 소위 문화통치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했다는 이야기야. 오케이. 자, 학생운동에 뭐가 있냐면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60만세 운동. 자, 60만세 운동은 순종의 죽음과 관련이 있어요. 자, 기억해야 돼.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들, 고종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운동이 뭐야? 고종의 죽음 관련 있는 거는 바로 이건 3.1운동이잖아. 그죠? 3.1운동이야. 요게 이제 중요한 키워드야. 고종의 죽음 관련 있으면 3.1운동이 나와야 되고, 순종의 죽음 관련 있으면, 순종이 이제 고종의 아들이거든. 순종의 죽음 관련 있으면 이건 60만세 운동이에요. 오케이? 키워드야, 키워드. 순종, 고종은 키워드야. 그래서 꼭 기억하시라. 60만세 운동, 순종의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60만세 운동의 그 의의가 뭐냐면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손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그 가능성을 보고 만들어진 조직이 민흥회였고, 조선 민흥회였고, 거기서 성공하게 되면서 정우회 선언이 나왔고, 그 정우회 선언의 결과 신간회가 만들어진다는 거. 요 흐름, 요거 1920년대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있어요.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말 그대로 이제 전라도 광주, 나주와 광주를 오고 가는 통학열차에서 일본인 학생들하고 조선인 학생들이, 일본인 학생들이 조선 여학생을 희롱을 한 거야. 왜 댕기머리 따잖아요, 옛날에 여학생들이. 그 댕기머리 갖고 이제 흔들고 막 장난을 친 거라. 그러자 그 분노했던, 그 모습을 보면 분노한 조선 학생들이 역에서 내려가지고, 나주역에 내려가지고 역 광장 앞에서 한판 붙어요. 패싸움을 한 거야, 패싸움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패싸움을 처리한 일본 경찰이 일본 학생들은 너무 관대하게 풀어주는데 조선 학생들은 너무 심하게 압박을 하는 거예요. 이거 차별이다. 이거 봐라. 라고 하면서 이 사실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학생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광주 학생 항일운동.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3.1운동 이후에 가장 큰 운동입니다. 전국에 있는 학생이 다 들고 일하는 거예요. 야, 난 진짜 이런 걸 보면서 학생이란 존재는 뭐냐 도대체.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학생들 60만세 운동, 광주 학생 항일운동, 그리고 3.1운동 이거 전개했던 학생들이 지금의 중고등학생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학생들한테 아유 니네들이 뭘 알아. 공부나 해. 저는 이거 망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말 이거 입에 담으면 안 되는 말들을 너무 편하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학생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 무시무시한 일제강점기 항상 그 일제의 그 무시무시한 정책 앞에서 아니요 라고 이야기했던 주체는 바로 학생들이에요. 중고등학생들이에요. 그들이 3.1운동을 일으켜서 대한민국, 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어냈고요. 1920년대는 60만세 운동과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이끌어냈고요. 이 역사는 더 이어서 이제 현대사 4.19 혁명까지 연결됩니다. 항상 근현대사에서 역사의 그 한복판에는 학생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DNA가 학생들에게 있음을 우리는 또 한 번 주사 맞는 거예요. 나의 DNA를 일깨우는 거야. 요즘 이렇게 학생들을 보면은 기성세대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마치 학생들은 어떤 존재냐면 정말 그 푸른 자유를 향해 마음껏 비상하고 있는 독수리 같아. 그런데 그 독수리 푸른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그 독수리를 닭장 속에 집어넣고 너는 닭이야 하면서 닭모이 주고 있는 듯한. 그러니까 닭장 속에 갇혀있는 닭모이 먹고 있는 독수리가 내가 닭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지. 이런 모습들은 지금 아닐지. 학생은 역사의 거인이었습니다. 역사의 거인으로서 정말 그 시대의 옳지 않음에 아니요 라고 당당히 이야기했던 존재. 그게 바로 학생이라는 존재였음을 여러분들 좀 이런 것들은 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가 누구인지.
여러분들 지금 그냥 정말 이 점수 따기 위해서 그냥 너무 점수가 나 닭모이 같아. 거기 너무 골골골골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은 혹시 아닐지 한번 둘러보시라고요.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그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분명히 학생은 역사의 거인으로서 시대의 한복판에서 옳지 않음에 대해서 외쳤던 존재였다. 라는 거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1920년대 모습. 학생운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소년운동이 있었어요. 이 소년운동을 이끌었던 거는 이제 천도교에서 주로 합니다. 천도교인데 여러분 동학이 이름을 바꾼 거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소파 방정원 선생. 왜냐면 이 당시 그 어린이들이 어린이라고 하는 그 단어조차도 없었어요. 네, 어린이라고 그 지금으로 본다면 뭐 유치원, 초등학생 이 친구들이 어떤 존재냐면 그냥 아빠한테 그냥 매 맞는 존재야. 아빠 술 먹고 와가지고 그냥 화풀이하고 쏘사와 하고 이런 존재. 이걸 보면서 이제 동학이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린이도 곧 하늘이다. 어린이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그 어린이라고 하는 이름도 이제 이때 만들어진 거죠. 대상화가 된 거예요. 좀 그 어린이에 좀 잘해주자. 라고 만들어진 게 지금 연결이 어린이날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린이날은요. 어른들이 아이들을 좀 잘 대해주자라고 하는 게 맞는데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이제 나중에 이제 학생의 날과 연결이 돼요. 지금 이제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이 됐는데 학생의 날. 나 진짜 늘 옛날 내가 학교에 있을 때 학생의 날이 되면 11월 3일이거든 이게 11월 3일. 이게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나는 날이에요. 이 날이 되면 선생님 오늘 학생의 날이에요. 초코파이 주세요. 뭐 이렇게 막 와. 그러니까 이거 착각을 하는 거야. 어린이날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학생의 날이. 어린이날은 그렇지. 초코파이 줄 수 있지. 사탕 줄 수 있지. 초콜릿 줄 수 있지. 어린이들을 위해서 뭔가 선물 줄 수 있으니까. 근데 학생의 날은 그런 날이 아니에요. 어린이날은 어른들이 어린이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는 날이 맞아요. 근데 학생의 날은 어른들이 학생을 위해서 뭔가 해주는 날이 아니에요. 학생의 날은 학생들이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날이야. 초코파이 받으러 온 날이 아니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그래서 그런 비교를 한번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 여성운동의 대표적인 조직이 있다면 근호회가 있습니다. 근호회는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 근호회. 이거는 신간회의 자매단체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형평운동이라고 있어요. 형평운동, 이 형은 뭐냐면 저울형자야. 그 저울이 뭐냐면 고기를 달 때 몇 킬로그램인지. 그 당시 뭐 한 근, 두 근 뭐 이렇게 했는데 그 고기를 달 때 쓰는 저울이에요. 그 저울. 고기를 썬다? 누가 고기를 썰지? 백정들이. 그 백정들의 그 저울을 평평하게 만들자라고 해서 형평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백정들이 중심이 되었고요. 진주에서 출발했습니다. 진주에서 출발한 게 여러분들 그 임술농민봉기, 그 조선 말기에 있었던 임술농민 19세기 중반에 있었던 임술농민봉기 출발이 진주였잖아요. 자, 이 진주에서 백정들이 그 자기의 자식들이 학교에 갔는데 아이 백정이야, 네 아빠 백정이지 막 이러면서 막 놀림받는 거야.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니 분명히 갑오개혁으로 신문제가 폐지가 되었는데 왜 백정들이 그리고 아이들이 차별을 받아야 되는가 라고 하면서 들고 일어나는 것이죠. 신문차별 폐지하라.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학생운동도 있었고 소년운동도 있었고 여성운동도 있었고 형평운동도 앞에 배웠던 민족주의 진영 뭐 물산장려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 문민대치운동, 사회주의 진영의 여러 쟁의, 암태도 수작쟁의, 원산총파업과 같은 그런 쟁의활동, 다양한 활동들이 1920년대에 전개되고 있었다. 왜? 소위 문화통치라고 하는 약간 열려있는 공간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자, 그런데 이 1920년대 일제의 간담을 정말 서늘케 만들었던 운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의열단입니다. 의열단 단장이 이제 김원봉인데요. 와, 여러분들 일제 강점기 35년 역사에서 가장 일제가 현상금을 많이 때린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김원봉이에요. 무려 지금 현재 돈으로 계산하면 200억 현상금. 와, 200억 현상금.
백범 김부도 그 정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일제 현상금 중에서 200억. 제일 높은 현상금이 바로 이 김원봉이에요. 여러분 영화 그 암살, 밀정, 이제 이 김원봉이 등장을 하는데 그만큼 일본으로서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조직이 바로 이 의열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의열단은요 1920년대 주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폭탄 투척, 권총 탕 이렇게 하면서 요인 암살, 건물 폭파를 주도했던 그런 조직이 바로 이 의열단이 되겠습니다. 근데 의열단의 그 행동 지침은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예, 조선혁명선언. 이게 이제 핵심은 폭력이에요, 폭력. 폭력에 의해서 타도하자, 일제를 타도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폭력이라고 하는 거는 늘 나쁘다, 절대적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폭력은 나쁘다도 상대적 개념일 수 있어요. 왜냐면 일제강점기에 폭력을 통해 가지고 일제 타도를 외쳤던 것이, 폭력은 무조건 나쁘다 그러면 이것도 나쁜 일본의 논리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 당시에 일본은 불령선인에 가서 폭력 나쁜 놈들 이제 이런 식으로 규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폭력은 나쁘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절대적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상대적 개념으로 그 시기와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죠. 어쨌건 이 폭력에 의해서 일제 타도하자라고 썼던 이 조선혁명선언 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신채호예요. 신채호. 한말의 독사신론. 한말의 왜 독사신론. 그래서 민족주의 사학의 어떤 방향을 제시했던 역사학자 신채호가 또 이 조선혁명선언을 씁니다. 이게 시험에 진짜 잘 나와요, 여러분들. 네, 시험에 진짜 잘 나옵니다. 네, 의열단 나오면 답지가 조선혁명선언, 신채호 이렇게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놓으시라. 자, 어떤 인물들이 있냐면요, 김익상, 김상옥, 나석주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김익상 같은 경우는 조선 총독부의 폭탄을 투척을 합니다. 이분 대단한 분이야. 폭탄 딱 2층에다 조선 총독부 전기 수리공 위장에서 들어가거든요. 폭탄 탁 투척한 다음에 계단 내려오는데 헌병들이 막 올라오는 거야. 경찰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들한테 조심하십시오. 2층에 지금 사고가 됐으니까 조심히 올라가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건네면서 유유히 사라져요. 와, 이게 그리고 어디서 등장하냐면 상하이에서 갑자기 등장해서 거기서 또 폭탄, 또 권총 쏩니다. 대단한 인물이 바로 이 김익상. 예. 그 다음에 이제 김상옥. 이 김상옥은 아마 영화 그 밀정에 보면 맨 앞에 장면이에요. 맨 앞에 장면, 지붕을 타고 다니면서 총격전이 아마 벌어질 겁니다. 영화 밀정에 보시면요. 그게 바로 이 김상옥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조선 최고의 총잡이. 1대 1000명의 일본 경찰과 혼자 싸웠던 정말 조선 최고의 총잡이. 김상옥. 마지막은 정말 마지막 한 발로 탁 머릿속에 하면서 마지막을 보내셨죠. 그 다음에 이제 나석주. 동양척식 주식회사, 식산은행. 이게 어디 있었냐면 지금의 서울 명동이거든요. 명동 일대를 그냥 휘젓고 다녔어요. 식산은행에 가서 총 빵빵빵 쏘고 폭탄 던지고, 그 다음에 또 동양척식 빵빵빵 던지고 폭탄 던지고, 그리고 시간까지 버렸던 그런 인물이 바로 나석주.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우와, 이게 의열단원들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원봉 잡으려고 난리도 아니었죠. 근데 결국 못 잡아요. 자, 어쨌든 이런 의열단, 그러니까 1920년대 아주 일제히 간담을 서늘케 했던 그런 활동이 있었다. 이 의열단이 1920년대 주로 활동했다면 이제 배울 거예요. 나중에 우리 배웠어. 1930년대로 이어지면 이게 이제 한인 애국단으로 연결이 돼요. 한인 애국단. 이 한인 애국단을 만든 거는 요거는 김구에 의해서 만든 거죠. 바로 이 한인 애국단원 이봉창 그리고 윤봉길 이런 인물들이 이제 1930년대에 활동을 하게 되더라. 이게 의열투쟁의 역사예요. 20년대 의열단 김원봉이 주도했고요. 그다음에 30년대 한인애국단. 의열단 같은 경우에는요, 30년대로 가면 노선을 좀 바꿔요. 그러니까 의열단 스스로 이렇게 개인별 투쟁에서 누군가를 죽였고 어디에 폭탄을 투척했는데 사회가 변하지 않는 거야. 왜냐면 누굴 죽였으면 그 자리에 또 다른 사람이 오는 거야. 건물 폭발했는데 그럼 또 새로 만드는 거야. 이렇게 해서 싸우는 거는 좀
소모적이다 라고 판단해가지고 의열단은 이제 이후에 이 노선이 아니라 의열단은 이후에 당을 만들고 군대를 만들어서 조직적 저항, 개별적 저항이 아니라 조직적 저항으로 바꾸려고 해요. 나중에 이제 민족혁명당이 여기서 나오는 거고 조선의용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요거는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0년대 이후의 노선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지금 아주 다양한 그런 저항의 어떤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